이번에는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으로 윤석열 캠프에서 정책조정본부장을 맡았던 분입니다. 국민의힘의 송원석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송원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일단 예산안 문제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민주당이 이제 3대 패키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혹시라도 이게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일정 조정이 가능하다면 합의를 해줄 의지 내지 여지가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보다 지금 국회에 이제 들어온 정부 예산안이 네. 규모가 굉장히 과다하지 않습니까? 지금 604조인가 그렇게 되죠. 네, 예. 이게 지금 604조의 본 예산이 처음으로 600조를 넘었는데 예.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기 전에 400조였습니다. 한 200조 가까이 늘어난 거고요. 예. 그다음에 국가 채무만 하더라도 600조 하던 것이 지금 1000조를 넘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과다한 예산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불효불급한 예산은 일단 좀 조정, 삭감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삭감을 해야 되는 판에 뭐 증액은 말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일단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증액을 할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손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 부분에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예산에 반영이 제대로 안 돼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민생 예산으로 해서 좀 추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사실 미래 세대라든지 취약계층, 농민들 예. 이런 분들한테 대해서도 사실상 예산이 불충분하죠.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한 12조 정도를 감액을 해서 네. 민생 예산으로 한 10조 정도를 추가를 하는 것이 사업 내용의 어떤 타당성이나 시급성 면에서 충분하지 않겠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을 좀 받아서 그러니까 중간 정리란 뭐 금액까지는 일단 따지지 않고 항목만 갖고 이야기를 하면 민주당의 3대 패키지 예산 가운데 손실보상 관련 예산은 합의할 수 있다. 그냥 이렇게 손실보상 부분은 이미 우리가 발표를 했지요. 예. 증액 대상 속에 손실보상도 있고 경영위기도 겪고 있고 여러 가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3조 5천억 정도를 추가하자고 했고요. 그리고 아마 문화 관광 체육업 손실보상이라든지 뭐 법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 종사자 이런 분들에게 대한 추가 지원 이런 건 아마 예산에 조금 반영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방역 위로금이나 방역 지원금과 지역 화폐 관련 예산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지역 화폐 부분은 국가기관이죠.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예. 당해 지역에 소규모 당해 지역에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경제 효과가 없다. 네. 이미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 화폐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방역지원금은 더 안 되는 거고요. 방역지원금은 이름만 바꿨지 재난지원금 아니겠습니까? 예. 재난지원금을 일방적으로 전 국민에게 그냥 뿌리는 그런 방식은 효과가 좀 적다라고 하는 게 이미 나타나 있는 것이고 국민 여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네. 이미 이제 작년 총선 때 한번 어떤 재미를 봤다라고 할까요? 그런 추억 때문에 민주당에서 다시 이제 또 재난지원금을 방역 지원금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네. 자꾸 반영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에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세수를 일부러 낮게 예상했다, 낮게 잡았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의원님께서 지금 기재부 차관 출신이신데 이 상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글쎄요. 민주당에서 세수를 낮게 잡았다고 정부를 공박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여당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왜 여당이 지금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예. 국회에서 당초 심사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정리가 안 됐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당연히 전망을 좀 잘못해서 세수 축의 오류로 인해서 세수가 좀 더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책임을 좀 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자랑할 일이 아니고 네. 정부의 무능을 이제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세수가 남는다고 해서 이것을 국민들에게 방역지원금이든 재난지원금이든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예. 왜 세수가 증가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작년도에
그 세수 부진에 따른 어떤 기저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지금 부동산 세수입니다. 네. 양도세라든지 법인의 양도에 대한 그 세금이라든지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런 등등의 세금들이 다 부동산 정책을 잘못한 정부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거기에 따라서 세수가 더 들어온 것뿐이거든요. 네.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이 세수가 갈 수 있느냐? 부동산이 앞으로 계속 비정상적으로 급등해서 세수가 더 들어오는 것을 전망한다는 게 과연 타당하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책 실패로 인해서 부동산 세수가 더 들어온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그런 여당의 태도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세수를 잘못 계산했더라도 민주당 공동 책임이다. 그러니까 애당초 그러면 그 심사 과정에서 이걸 걸러내지 못했느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정리하면? 그렇죠.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한번 보세요. 지금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정부에서는 초과 세수가 한 10조 원 정도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어젠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게 19조 정도 될 거다라고 수정을 했어요. 예. 이 수정한 것 자체가 아마 여당 측에서는 이미 알고서 윤호중 원내대표 같은 분이 초과 세수가 늘어난다라고 아마 그래서 국정조사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것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 자영업자 50조 지원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조금 전에 그렇습니다. 그 연결했던 전재수 의원은 이건 자금 조달 방법이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이제 문제가 있다고 비판을 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자금 조달 방안이요? 지금 오히려 내년 예산에서 이번 국회 심사 과정에서 국회에서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내역을 조정하고 세수를 더 부풀리자라고 하는 그 주장이 더 황당한 주장이라고 보여지죠. 예. 기본적으로. 그리고 우리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자영업자 50조 지원은 지금 당장 하자는 취지는 당초에 아니었고요. 네.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에 50조 원을 투입하겠다 하는 취지로 얘기를 했던 거죠. 예. 그래서 내년도에 이 추경을 하는 것을 전제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1차적으로 지금 이제 정부 안에서도 어쨌든 관련되는 자영업자 지원 예산이 있고 하니까 거기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좀 정액을 하는 것이 일단 우리 당의 방침이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집권하고 난 이후에는 바로 추경을 해서 민생 예산을 더 확대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종부세 얘기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물론 이제 본인이 당선된다면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대통령 네. 당선 여부와는 무관하게 국회의 의석은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종부세 그렇죠. 종부세 전면 재검토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종부세 전면 재검토 우리가 폐지하겠다고 하는 건 없고요. 아마 민주당에서 먼저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이낙연 그때 민주당 대표께서도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중과하는 것이 큰 고통이다 이렇게 했고 정세균 총리는 조금 더 나가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조정하는 그런 정도는 필요하다 해서 종부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예. 받아서 아마 유동수 의원이니까 정책위 부의장께서 이제 당초에 종부세 과세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한정하자 하는 법을 냈던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민주당도 얘기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왜 그랬냐면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 세금이 너무 크게 증가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는 좀 해소해야 되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공시가격 인상 속도가 지금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예. 그래서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적절하게 좀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요. 이게 1차적인 거고 2차적으로는 이제 법을 이제 만약에 바꾼다 그러면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는 세율을 이제 인하를 한다든지 장기 보유한 고령층 1세대 1주택자는 납부 유예 제도를 한다든지 이런 제도를 우리가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가급적 좀 답변 부탁드리겠는데요. 혹시 그렇게 캠프 하시죠. 차원에서나 당 차원에서 그러면 종부세 개편안 좀 방안 검토를 하고 있었던 겁니까?
종부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안을 내놓지는 않았죠. 아직 안까지 마련이 된 건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캠프 구체적으로 차원에서 누가 예. 무엇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송원석 의원이었습니다.